안녕하세요. 자, 인플레이션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지갑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좋은 일일 수도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인플레이션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경제의 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살기 팍팍해지니까요. 근데 정말 항상 나쁘기만 한 걸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마치 기름이 뻑뻑한 기계를 부드럽게 돌리듯이 약간의 물가 상승이 오히려 경제 전체를 활기차게 만든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질금리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자율 있죠. 그게 명목금리고요. 거기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뺀 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로 부담하는, 피부로 느끼는 이자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람을 더 뽑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실질금리를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짜 비용이 얼만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윤활유 효과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식에 따라 실질금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고용도 늘리게 되는 겁니다. 경제 전체에 돈이 돌고 활력이 생기는 거죠. 정말 신기한 메커니즘 아닌가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가 아주 절박하게 사용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로금리 시대, 마지막 수단으로 쓰였던 실제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한번 보죠.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깎고 또 깎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이 되니까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0%입니다. 말 그대로 바닥을 친 거죠.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전통적인 무기인 금리 인하 카드를 완전히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명목금리는 0인데 경기는 살려야 하고 실질금리를 더 낮출 방법이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어떻게든 물가를 올려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려는 정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은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임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에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역할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필요했죠? 바로 경기 침체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정작 그토록 원하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경제를 살리는 아주 유용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원리는 바로 실질 대출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거고요. 셋째, 실제로 2010년대에는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정체성까지 바꿔가며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고물가와 싸우고 있다는 이 극적인 대비가 이 역설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과 반대로 만들어내는 것. 그 사이에서 건강한 경제를 위한 진짜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